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원경님, 다른 부동산 유튜브 강의 들어보다가 현실과 도무지 맞지가 않아 교수님 강의 들어보고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해서 계속 정주행해서 유튜브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저도 2021년 정도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 번 더 전세를 가려 합니다. 지역은 서산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 자료에서 보니 서산은 충남 중 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1위가 되었고 현재 미분양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020년까지 아파트 준공 불가로 제한을 두었고요. 근데 이상한 건 이곳에서도 나름 외곽지역 죽성동, 가해산동, 인지 등등 집값은 떨어졌으나 사실 시내권, 동문동, 예천동 등등은 프리미엄 붙은 금액보다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계속 추이를 보았는데 어제도 시세를 알아보러 나갔다가 급매물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죄다 하는 말이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고,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데 충남 서산시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2021년에 집을 산다면 서산의 교수님 생각에는 어느 동네가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서산 지역, 충남이잖아요. 충남, 서산. 충남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제가 서산 지역을 해보니까 네. 올해만 해도 5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2.2%가 하락했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5개월 동안에. 지금 서산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에서는 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광고하는 거죠? 그거 아니지. 예. 이제 또 거래가 형성해야 또 수수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해가 이해가 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또 매도하는 사람한테는 매도식이다. 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해야 또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앞으로 이 서산 지역도 매매 가격 변동률을 계속 확인해 보시는데요. 네. 아마 계속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체감상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지금 세계 경제 그리고 아시아 경제,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 네. 심각하거든요. 경제가 지금 2019년 4월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세요? 네, 예, 그렇군요. 7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하, 7년 만에. 예,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있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언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경상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이죠. 네. 방송을 한번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곧 방송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박상수님. 저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 딸의 직장 관계로 인해 인천공항과 최대한 가깝거나 아니면 인천공항까지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알아보고 있는 지역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의 청라지구 또는 인천공항까지 출퇴근이 그나마 괜찮은 김포 또는 일산 이 정도 지역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남양주 아파트를 팔고 위에 말씀드린 3곳 정도의 지역 아파트 약 30평대를 구입해서 가려고 생각 중이지만 교수님 강의를 보면 최소 1년에서 2, 3년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하니 막상 아파트를 팔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전세로 이사 갔다가 1, 2년 후에 그때 매입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네요.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직장인이라 가지고 있는 돈도 많지 않아 비싼 지역은 엄두도 못 내고요. 현재 남양주 아파트를 팔면 약 2억 2천만 원에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최대 구입하려고 하는 매입가는 4억에서 4억 5천만 원 내에서 매입해서 가려고 합니다.
나름 인터넷으로 현재 매매가를 알아보니 청라지구 30평대가 3억 7천 정도, 김포 신도시 30평대가 약 4억 3천 정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청라 지역은 매매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고들 하고, 김포 일산 지역은 옆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 폭락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 구입해서 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 우선은 전세를 2년 정도 생각하고 이사를 했다가 1, 2년 후 경기 회복이 될 때 그때 구입해야 하는 건가? 혹시 지금 구입해서 갔는데 구입 시세보다 폭락을 하면 어쩌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든 매입이든 인천공항과 출퇴근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대한 보유한 돈 약 4억에서 4억 5천으로 나름 알아보고 구입 가능한 곳이 청라, 김포, 일산 염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세 지역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가도 괜찮을지요? 또 매입해서 간다면 저 지역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매입이 괜찮은 건지, 경기가 나쁘니 지금 전세로 가고 이후 2, 3년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기네요. 예. 자, 먼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긴 장문의 편지. 네네. 자,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참고로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네. 인천 서구 있죠, 청라지구. 네, 저는 거기가 0.66%가 하락했고요. 김포시는 마이너스 1.08%가 하락했고, 네. 고양시는 마이너스 1.64%가 하락했고, 그리고 고양시 일산 서구예요. 거기 공항이 가까운 지역 서구 마이너스 2.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지금 이사를 가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변동률을 확인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니면 전세로 가셨다가 좀 네. 훗날 매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지금 예상 지역을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다 하락 중에 있어요. 전부 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전세로 먼저 집값 폭락이 뭐 되면 어쩌나 괜히 매매했다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죠. 폭락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지역에? 폭락보다는 계속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은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그렇게 서서히 폭락의 뭐 가능성은 좀 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하락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고양시도 하락했고 김포시도 하락했고.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니까 좀 더 관망을 했다가 아니면 이제 전세로 한 2년 정도 거주하셨다가 그 후를 그러나 이게 가격이 상승 뭐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를 가고 다 이게 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김경아님, 교수님 항상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 폭등 후 꼭 직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급하게 사야 하나 공포스러웠었는데 당시 교수님 강의 듣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과천 6단지 일반 분양 신청하여 30평 판상형에 당첨되었습니다. 15년 넘게 보유한 청약 통장을 써서 시원섭섭합니다. 다만 분양가가 10억 5천이라는 큰 돈입니다. 주변 신축의 시세가 11억 5천 정도라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10억 5천이면 3년 전에 더 좋은 입지의 강남 3구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과천 본도심 재건축 전 8,000세대, 재건축 후 1만 5천 세대 곳은 밑으로는 과천 지정타, 위로는 과천 3기 신도시, 과천 주암 뉴스테이, 도합 2만 세대의 공급이 쏟아집니다. 그것도 반값 수준으로요. 과거 주택가격 침체가 장기화될 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아서 계약을 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계약은 열흘 후에 해야 하는데 정말 잠이 안 옵니다. 특히 교수님 강의를 듣고 통계를 찾아보니 버블 세븐 지역은 2007년 4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2008년 2분기까지 1에서 2% 약간 떨어졌다가 2012년 2분기까지 4년간 무려 40% 강남에서 60% 목동까지 직하했다군요. 여러 상황상 현재 2019년 2분기가 과거 2008년 2분기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대출 규제, 경제 상황, 대외 여건 등 앞으로
오를 요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고 몇 년 뒤를 기다릴까요? 미래 가격을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쪼록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제 상황에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몇 년 뒤 교수님 조언과 반대로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참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또 경제 상황 대권 등으로 봐서 예예. 여러 가지 참 오를 요인을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많이 또 이렇게 알아보셨네요. 정말 진지한 질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10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5천이면은 근데 참고로 지난 과천 지역은 상승을 했죠. 지난 2018년도 과천 지역이 말이죠. 네. 많이 올랐어요. 6.66%가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 한 해. 1년 동안에. 아하. 과천 전체 지역이. 예.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과천 지역이 마이너스 3.35%가 하락했습니다. 예? 현재는 하락장에 있어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는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기, 또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먼 훗날 또 미래 가치는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예. 그래서 예. 아마도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감히 생각을 해보네요. 미래 가치를 봐서. 생각해서. 그렇죠. 아. 그러나 10억 5천의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마이너스 B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8억 9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또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또 12, 13억도 올라가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분양을 받는 게 계약을 하는 게 저는 제가 그런 계약 했다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예. 당분간 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당장은 뭐 하락기여도 어쨌든 뭐 2, 3년 후에는 또 미래 가치는 미래는 있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으니. 그리고 또 또.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천 지역 아닙니까? 과천 지역은 또 인프라도 좋은 지역이고 또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요. 과천이. 과천이 또 집값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미래 가치를 봐서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네. 이상수님, 교수님 강의를 들은 지도 1년여가 넘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어느새 6만여 명이 넘은 거 축하드리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된 강의, 토지 공시가 없는 80년 이전 토지 등급별 양도세 계산은 압권이었습니다. 이론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는 10년간 2천이 비과세인데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10살 된 아들의 은행 계좌엔 2천을 현재 넣어두고 10년 뒤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 은행 계좌 아닌 현금 증여시는 증여 시점이 확인이 안 되니까 현금 증여는 안 되는 건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셨구나. 1년을 넘게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 압권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네. 그러니까 70년도에 샀다, 75년도 샀다, 78년도 샀다 이런 사람들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이게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이걸 내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예. 세무사들도 계산을 잘 못하는 세무사들이 많아요.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걸 들으셨고 그 다음에 증여 문제인데요. 예. 자,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에 2천만 원까지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1살 때 2천만 원 증여하는 거야. 또 10년 있다가 11살 때 또 2천만 원 증여하는 거야. 그리고 또 10년 있다가 21살 때는 성년이니까 5천만 원 증여하는 거야.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성년까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거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9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인 되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1살 때 2천만 원을 주지 말고 네. 통장을 만들어서 2,1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예. 신고를 하는 거야, 세무사한테. 예. 세무서에 가서.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2,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시켜서 돈을 줬다. 네. 그러면 2,1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니까 예. 과표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율이 10%야. 1억까지가 10%니까. 예. 그러면 10만 원만 증여세를 내는 거야. 예.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지. 예. 그러면 그게 과세관청에 증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예. 그런데 아이가
그 통장에 돈이 2천이 있었는데 뭐 이자가 붙고 또 이걸 사가지고 뭐 주식을 사고 하게 되면 근거 자료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2천만 원만 뭐 현금으로 주던 통장에 넣어주던 예. 주식을 사주던 예. 2천만 원 조금 더 주는 거야.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네. 그리고 2천만 원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10%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예. 그 근거 자료가 세무서에 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을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꼭 2천만 원만 주지 말고 네. 2천만 원 조금 더 줘서 2천만 원 공제 받고 예. 세금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아, 이 깨끗하게 그러면요.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한테 통장을 줬다. 네. 통장에 2천만 원 넣어줬다. 예. 10살짜리한테 예. 뭐 2,200을 줬다. 그러면 통장에 넣어준 날이 증여일이야. 그러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그 다음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좀 그냥 바로 신고하는 게 그렇죠. 예, 증여하고 네. 예,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 증여했다는 근거를 남기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살 때 통장에 2,100만 원을 주면 네. 증여세 과표가 100만 원이야. 네. 세율은 10%. 네. 그러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 원이야. 10만 원을 신고 납부하면 근거 자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랄라달라바님, 김동수 교수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문의 있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현재 청주에 살고 있고 현재 신혼부부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후 방향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우선 전세 만기는 2021년 2월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문제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11월 25일입니다. 현재 북향 원룸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서 북향의 방이 비좁아서 와이프는 아기 낳기 전에 그냥 집 사자고 하는데 저는 김동수 교수님의 방송을 듣는 애청자로서 매매는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는 전세에서 전세는 싫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분양 중 5년 민간 임대로 전환하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두 곳으로 동남 대성베르힐과 힐데스하임이라는 곳인데 2020년 하반기에 분양 후 5년 살다가 나가도 되고 분양받아도 된다고 해서 솔깃한데 교수님이 보실 땐 어떠신지요? 그런데 5년 임대라 2, 3년 뒤에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대성 힐데스는 30평에 2억이라 버팀목 대출이 되는데 임대료가 8만 원이고 5% 인상률도 있고 힐데스하임은 34평에 2억 2천인데 임대료도 없고 5년 동안 변동되는 금액이 없지만 버팀목이 안 됩니다. 만약 5년 임대를 선택한다면 어디가 좋을런지요? 아니면 와이프를 설득하여 아기 낳기 전에 일반 아파트로 다시 전세를 가야 할런지요? 아니면 오피스텔에 아기를 키우다가 전세 만기 후 일반 아파트로 전세를 가야 할런지요?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 항상 어렵습니다. 정말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요, 청주 지역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는 미분양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자, 올해 청주 지역은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5개월이잖아요. 네, 5개월. 5개월 동안 마이너스 4.2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는 혜택이 많아요. 네, 아까 분양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청주는 미분양도 많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저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년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최고 좋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해서 소유권 이전 받고 살면 최고입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7년 이내 신혼부부한테는 혜택이 많고 그럼요. 그리고 민간 임대를 추천하시고 그리고 5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죠. 최고입니다. 이게. 그게 최고다. 예.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8탄 질문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유용한 답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이죠. 예, 뭐 등기보험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게 됐고요. 또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언장 그 관련해서도 알아봤고 또 이 매주 이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 또 새로운 질문들 좋습니다. 뭐 아무 질문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 법률에 관련된 거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 애로사항 힘든 일 고민거리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 않습니까? 코너 제목이. 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